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고1 공통국어 천재 김종철 출판사의 문학 소통과 매체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문에서는 이 백석의 시인 선우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낡은 나조반에 흰밥도 가자미도 나도 나와 앉아서 쓸쓸한 저녁을 맞는다. 자, 여기 지금 흰밥도 가자미도 나도 조사도를 사용해 흰밥 가자미를 나와 나란히 놓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쓸쓸한 화자의 정서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표현한 시어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녁을 맞는다라고 하며 흰밥과 가자미와 함께하는 쓸쓸한 저녁이 이련에 드러납니다. 자, 흰밥과 가자미와 나는 우리들은 그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다. 우리들은 서로 믿었고 정답고 그리고 서로 좋구나. 자, 이 흰밥과 가자미와 나가 또 이제 우리들이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대요. 그래서 이렇게 흰밥과 가자미를 나와 묶어서 우리들이라고 부르면서 정서적인 친근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렇게 믿었고 정답고 서로 좋다라고 하면서 또 한 번 직접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맑은 물 밑 해정한 모래토에서 하고 긴 날을 모래알만 헤이며 잔뼈가 굵은 탓이다. 바람 좋은 한 벌판에서 물달기 소리를 들으며 다닛을 먹고 나이들은 탓이다. 외따른 산골에서 소리개소리 배우며 다람쥐 동무하고 자라난 탓이다. 자, 지금 탓이다라고 하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하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계속 엮였던 흰밥, 가자미, 나의 과거 내력을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서는 그 가자미의 과거 내력을, 여기에서는 흰밥의 과거 내력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의 과거 내력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서로 믿었고 정다우며 좋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 희어졌다. 자, 지금 색채 이미지가 등장을 하네요. 그래서 이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깨끗하고 순수한 특성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첫 번째 나왔고요. 두 번째, 착하디 착해서 새가 쓴 가시 하나, 소나기 하나 없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런 이유로 너무나 정갈해서 이렇게 파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흰밥과 가자미와 나는 모두 욕심도 없고 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우리들은 외로워할 까닭도 없다. 그리고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지금 굉장히 가난하지만 서럽지도 않고 외로워하지도 않고 누구 하나 부러워하지도 않는데요. 즉 가난하지만 만족을 느끼면서 고결한 삶을 지향하는 이러한 화자의 안분지족을 추구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가 흰밥과 가자미와 함께 있으면 충분히 만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족감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흰밥과 가자미와 나는 우리들이 같이 있으면 세상 같은 건 밖에 놔도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이렇게 셋이 같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있다면 세상의 이해관계 같은 것은 바깥으로도 밀어나와도 좋을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백석의 선우사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 단원에서 뭘 말하고 싶은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문학작품에 작용하는 맥락으로는 작가 맥락,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 그리고 독자 맥락이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서 시를 감상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이제 어떤 맥락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백석이 쓴 수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필을 통해서 백석이 왜 이런 시를 썼을까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 이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우사라는 시를 감상하려고 하는 것이냐? 바로 작가, 이 시인을 중심으로 이 작품을 감상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작가 맥락,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백석이 그래서 왜 이것을 썼는지 한번 이 백석의 수필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동해 가까운 거리로 와서 자, 시인이 거주했던 지역적 배경이 나옵니다. 동해 가까운 곳에 살았대요. 그래서 나는 가자미와 가장 친하다. 자, 지금 시인이 가자미에게 느끼는 친근감이 나타나고 있네요. 수필에서도. 자, 그리고 그저 한없이 착하고 정다운 가자미만이. 자, 이 가자미에 대해서 시인이 한없이 착하고 정답다고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시에서 묘사한 것과 내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가자미만이 흰 밥과 빨간 고추장과 함께 가난하고 쓸쓸한, 시인이 가난하고 쓸쓸한 상황에 처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상에 한 끼도 빠지지 않고 오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가난하고 쓸쓸한 상황에서 가장 친한 가자미와 흰밥을 만나서 아침 저녁 기뻐하게 된다. 기뻐하게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쓸한 자신을 달래주는 것이 흰밥과 가자미다라는 이제 그 시인의 평소 생각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선우사에서 흰밥과 가자미를 소재로 하여 이 시를 쓴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작가 맥락, 표현론적 관점에서 이제 작품을 분석해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시의 창작에 영향을 미친 사회문화적 상황을 보도록 한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 보시면 백석이 거주했던 함경도 지역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한번 보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백석이 거주했던 함경도 지역에서 흰 밥과 가자미는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먹을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함경도의 지리적 조건 때문에 이렇게 흰밥과 가자미를 소재로 하여 시를 창작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문화적인 맥락, 그 지역적 특성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작품을 분석한 거잖아요. 그래서 반영론적 관점에 따라서 작품을 분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백석 시에 관한 여러 문인의 평가. 자, 이 여러 문인이 이 백석의 시를 읽고 느낀 감상에 대한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 사람들도 이제 문인이지만 백석 시의 독자로서 이것을 평가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독자로서 보인 반응, 즉 독자 맥락, 우리가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그것에 따라서 감상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효석은 고향을 찾은 느낌에 기쁘고 반갑고 마음이 뛰놀았다. 또 박용철은 해석하기 어려운 약간의 어휘를 그냥 포함한 채로 그 전체를 감미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모어의 위대함을 깨닫게 된다. 자, 다음 백석 시인은 소박한 토속 음식에 관한 각종 사례들을 낱낱이 열거 제시함으로써 한국인의 정체성 자각과 보존의식에 자극을 주고자 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박용철과 이동순의 평가는 선우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른 독자의 평가, 독자의 반응을 가지고서 그 독자 맥락으로 판단하는 효용론적 관점에서도 우리가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가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그리고 독자 맥락, 이러한 맥락에 따라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작품을 감상할 때 이렇게 외부적 맥락이 아니라 작품 자체만을 두고서도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은 하다는 거 꼭 확인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비평문. 이런 시에 대한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문학 소통에 참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평문을 직접 쓰고 그걸 친구들의 감상과 비교해 보는 활동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비평문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의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평문의 개념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매체 소통의 특성을 이해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지금 첫 번째 자료에서는 매일신문, 기사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냉동김밥의 인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바로 사회관계망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특성은 정보의 전파 속도가 빠르고 정보가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양방향적 소통이 이루어진다라는 특성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매체의 소통 특성을 우리가 확인을 해 두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냉동김밥과 관련된 콘텐츠가 또한 매체를 통해서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매체 자료를 우리가 제작을 하는 방법도 이제 알아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소통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용의 구성 방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 전달이 목적이냐, 설득이 목적이냐, 심미적 정서 표현이 목적이냐, 아니면 사회적 상호작용이 목적이냐 하는 점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자료를 수집하고 제작 방법을 정합니다. 이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수집한 자료가 이제 우리 목적과 주제에 적합한지, 내용상 오류가 없고 신뢰할 수 있는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등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 후에는 제작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표현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제 만들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 소리, 음성, 문자, 이미지, 동영상 등 복합적인 요소로 이루어지는 이 매체 언어의 특징을 고려하여 표현 방법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체의 유형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죠. 이런 매체의 유형들도 꼭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제 매체 자료를 제작을 할 때에도 다양한 표현 전략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거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매체 자료를 평가하는 기준도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체 자료를 평가할 때 물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이 내용들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0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보기를 이 시와 연결지어 읽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이지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기는 시와 관련하여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언급하고 있죠. 함경도 지역의 식단이라고 하면서 이제 함경도 지역의 특징을 가지고서 시를 감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흰밥과 가자미가 시인의 식탁에 자주 올라올 수 있는 좀 친숙한 음식이었음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번 시인이 동에 가까운 거리에 살아서 그 지역의 주요 먹을거리를 시적 대상으로 삼았구나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것 외에 더 다양한 문제나 학습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